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질문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했던 그 두 레이어 사이에 위치하는, 항상 두 레이어 중간에 위치하는 레이어를 작업했는데요. 그 익스프레션으로. 그거를 시네마 4D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그게 어떤 거였는지 좀 잠깐 보고, 왜냐하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치고, 뭐 어떤 레이어가 하나 있다면 얘는 항상 이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만 위치하고 싶다. 스케일 좀 줄일게요. 그냥 작게 보이도록.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예. 물론 뭐 이거를 중간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또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익스프레션을 쓰는 방법인데, 그 중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벡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좌표입니다. x 몇, y 몇.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위치를 얘기할 때 벡터 값이라고 그러죠. 그 위치 값을. 왜냐? x로 몇, y로 몇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벡터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구글링 하셔서 좀 개념을 좀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거죠. 예, A가 벡터 1이고요. B가 벡터 2고요. 그래서 A와 B를 더하고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항상 중간에 위치하는 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쉬워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A라는 거에다 벡터 1, B라는 것에다 벡터 2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지션을 다 열고, 예, 익스프레션 추가할게요. 그래서 A라는 곳에다가, 예, 벡터 1, 얘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예, 순서대로 헷갈리지 않으시게끔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예, 벡터 2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대로 해주면 되죠. 가로 열고 A 플러스 B 나누기 2 라고 해주면 항상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얘를 움직여 볼게요. 어떻습니까? 항상 중간에 위치하죠. 어디에 가 있던 얘네들이. 자, 이 공식 그대로 시네마 4D에서 사용을 한다면, 예, 뭐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얘가 벡터 1이고요. 얘가 벡터 2로 쓸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뭐 아무데나 익스프레스 주셔도 됩니다. 뭐 새로운 곳에 주셔도 되고, 근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익스프레스 주시고 얘를 열어서 벡터 1이 될 거고 벡터 2가 될 거고요. 자, 얘네들을, 자, 어떤 거? 포지션이죠. 코디네이터, 포지션, 코디네이트, 포지션. 자, 얘네들이 벡터 1, 벡터 2입니다. 굳이 뭐 변수로 지정 안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노드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벡터 2를 먼저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매스 노드가 되겠죠. 컬큘레이션의 매스 노드. 그래서 얘를 add 모드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와 얘를 더해줘야 되는데, 예, 시네마 4D는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좀 크고, 그렇죠. 이 엑스프레스 노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타입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미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얘네 두 개를 합쳐져 버리면 안 돼요. 왜냐? 데이터 타입이 맞질 않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 벡터 타입이에요. X, Y, Z나 이런 좌표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더해주더라도 리얼 타입을 더해주면 안 되죠. 얘도 벡터로 더해줘야 됩니다. 벡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시네마 4D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거를, 그렇죠, 2로 나눠주면 되죠. 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또 나눠야 되니까 얘를 그냥 가져다 쓸까요? 자, 얘를 받아들여서 얘를 반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드가 돼야 되겠죠. 자, 디바이드를 하는데 잘 보세요. 데이터 타입이 벡터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2로 나누고 싶은데 벡터를 나눌 수가 없죠. 왜냐?
디바이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디바이드에는 데이터 타입이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되겠죠. 멀티플라이 해주면 되겠죠. 멀티플라이엔 벡터가 있습니다. 멀티플라이, 그래서 2로 나누면 어떻게 하면 돼요? 0.5가 결국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시네마 4D에서는 벡터를 나눌 때 디바이드에는 벡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하태 넣어주면 되죠. 어디에다가 코디네이터 포지션. 자, 그럼 정말로 중간에 위치하는지 얘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볼게요. 어떻습니까? 항상 중간에 위치하죠. 얘는 3D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3D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계층 구조를 성립시킬 때가 있어요. 얘가 널인데 지금 요거죠. 네, 요거. 자, 얘를 부모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 순간 어떻게 되겠냐? 얘의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중간에 위치하질 않아요. 얘 두 개의 위치에. 이게 왜 그러냐면 좌표 개가 달라지죠. 계층 구조가 성립되는 순간. 부모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익스프레션을 짤 때부터 아예 그쵸, 글로벌 좌표를 사용하는 거, 월드 좌표나 글로벌 좌표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 두자는 거죠. C라는 변수 하나 주고 여기다가 제가 요렇게 레이어 이름을 쓸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A라는 곳에다가 직접 로컬 좌표 쓰는 게 아니고 C. 월드 좌표 직접 구해버릴게요. 뭐 to comp도 괜찮고요. 지금은 그냥 월드 쓸게요. to 월드 가로 열고 C에 어디를 기준으로 앵커 포인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랑 상관없이, 부모 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이 두 개의 레이어 위치에, 이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 움직여도 항상 얘와 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뭐 방금 본 것처럼 시네마도 마찬가지예요. 시네마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간에 잘 위치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어떤 부모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를 부모한테 자식으로 인계를 시켜주는 순간 어떻습니까? 중간에 위치하지 않죠. 구도.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똑같아요. 얘네들도 로컬 좌표 써주지 않고 그렇죠. 글로벌 좌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V1이 그죠? 페어런트가 걸렸기 때문에 얘를 글로벌 좌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V1에 그냥 포지션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포지션은 로컬입니다. 로컬. 예, 여기 있는 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포지션이라는 게 별도로 있죠. 그래서 글로벌 포지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항상 중간에 위치하고 얘 부모로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죠. 항상 얘와 얘 사이에 위치하게 되니까요. 네, 벡터2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네마 4D나 애프터 이펙트나 뭐 익스프레션, 에펙의 익스프레션을 좀 사용해 보신 분은 시네마 4D에 와서 이 엑스프레스를 쓰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뭐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시네마 4D로 옮겨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엑스프레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노드를 썼지만 이거를 뭐 커피 노드나 이런 거 쓰면 마치 익스프레션하고 똑같이 타이핑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어떤 오브젝트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거를 시네마 4D에서 구현하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